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개월간의 단장 작업을 마친 광명동굴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떠오른 광명동굴. 개장 첫날부터 관람객 2천여 명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광명시는 광명가학광산동굴에서 동굴 개장 오픈 행사를 지난 3월 29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사전 추첨 선정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ID 블랙라이트 쇼, 가수 K-윌의 공연을 비롯한 마술과 그림자 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LED 빛을 활용해 동굴의 신비감을 그려낸 동굴 그리고 빛의 생명체 전과 광물 체험 교실, 주먹밥 만들기 등 야외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광명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에서는 모양과 색깔이 독특한 전 세계 광물을 전시한 특별 기획전이 개최돼 시민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이 됐습니다. 한편 광명동굴은 지난 2011년 8월에 개방된 이후 5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TX가 개통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빠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 대비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7분의 1에 불과한 KTX. 이 KTX의 출발을 함께한 광명역에서는 4월 1일 개통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KTX 광명역에서는 KTX 개통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코레일 관계자와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10주년 기념 떡 커팅식,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광명역에서는 지역 주민 및 고객들과 함께 기념 콘서트,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광명역을 비롯해 9개 역에서 축하 행사와 고객 감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한편 KTX 광명역은 10년 동안 3,097만 명이 이용했으며 현재는 일일 평균 2만여 명 수준으로 명실상부한 서부 수도권의 교통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혹시 유아숲 체험교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인데요. 광명시가 관내 보육기관 시설장과 함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명시는 2014 유아숲 체험교실 운영협약식을 지난 4월 1일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장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촬영, 숲 해설가 소개, 운영 일정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95개 보육기관 유아들은 4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도덕산, 구름산, 가악산 등에서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월 1회 정기적으로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아숲 체험교실은 숲속의 자연물을 활용해 해설가의 도움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창의력, 인성,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의 손쉬운 민원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상담으로 항상 열려있는 광명시 민원 콜센터가 행정 업무를 확대 운영합니다. 광명시는 4월 15일부터 차량 등록 사업소와 수도과 요금팀 문의 전화를 민원 콜센터로 통합 운영합니다. 이번 통합은 요금 조회 및 고지서 재발행의 편리성을 더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트위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명시 민원 콜센터는 시청 각 실과소별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늦은 시간 귀가할 때 왠지 불안했던 적 많으시죠? 이제는 든든한 안심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명시는 야간 귀갓길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안심동행 대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광명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대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는 다세대가 밀집돼 있고 골목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 및 청소년의 귀갓길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총 12명으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여성 중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외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성범죄와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안심대원 활동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가점 대상 증명서, 성범죄 조회 경과서를 지참해 여성가족과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1위라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요. 이에 광명시가 체계적인 정신보건 사업 운영을 위해 인재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명시가 일산백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인재학원과 4월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일산백병원 병원장과 센터 이용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 및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정신질환 발견 및 등록,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예방관리와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월 2일 광명노인대학에서는 제33기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젊은 날 학업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르신들, 앞으로 가슴 깊이 묻어뒀던 꿈과 열정을 다시 성취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30여 년의 전통을 가진 광명노인대학이 제33기 입학식을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4월 2일 가졌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입학 어르신과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강령 낭독, 노인대학장 환영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노인대학은 60세 이상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양, 국악, 생활체육, 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4월 7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광명노인대학은 1982년 최초 설립돼 총 2,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인터넷, 영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효심인데요. 지하철에 따로 노약자석이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곳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누구나 하루 한 끼 이상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로식당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있는 자원봉사자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위생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위해서 우리 화이팅합시다. 광명시 생활건강 모니터단 화이팅! 분주해진 손놀림. 능숙한 손으로 고기를 볶고 계신데요.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간 좀 봐주세요. 어때요? 싱거워? 괜찮아요? 네. 몸은 힘들지만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 즐거워진다는 광명시의 숨은 얼굴인 자원봉사자들.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천사 같은 마음으로 그냥 오셔가지고 내 집 식구 내 식구가 먹는 것처럼 진짜 열심히들 해주셔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 진짜 다 광명시에서 빛나는 얼굴들이신 것 같아요. 네, 몸은 사실 힘들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신 모습 보면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날은 행복해요. 즐겁고. 그러니까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노인분들 맛있게 드셔줘서 고맙지만은 저도 또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녁까지 같이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훈훈하기까지 합니다. 출출함이 몰려오는 정오가 가까워지자 식당 안은 더욱더 분주해지는데요.
조리실에서는 굽고 썰고 나르고 식당에서는 식탁을 행주로 닦고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하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재료와 천연 조미료로 만발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삼삼오오 식당으로 들어와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과 반찬을 더 달라고 하시거나 조금만 달라고 하시며 먹을 양만큼 주문하고 계십니다. 한켠에선 자원봉사자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식사도 나르고 있는데요. 몸이 불편해 이틀 만에 오셨다는 어르신. 노박 와야죠. 네, 맛있게 차려주셔서 친절하고 맛있게 차려주셔. 다른 쪽에서는 내 입맛에는 최고라고 하시는 어르신. 2,000원짜리 치고는 다 깔끔하고 또 영양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보니까 참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다른 분 입맛에는 어쩔지는 몰라도 내 입맛에는 아주 좋아요. 오순도순 모여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미소가 피어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식당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도 하고 있는데요. 한 끼 식사가 된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온정은 넘칠 만큼 넉넉하기만 합니다. 경로식당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경로식당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저희 경로식당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철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메뉴는 조랭이 미역국, 오징어 초무침, 감자전인데요. 보통 정성과 관심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식당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데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실 거라는 생각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자 챙겨 먹는 밥은 외로웠는데 말동무가 있어 따뜻한 점심 식사가 기다려진다는 어르신. 그거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소외된 우리 노인들한테 여기 와서 한나절이 이렇게 지내고 가더라도 참 소일거리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참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도 넘고 얼마나 좋은데요. 참 고마워요. 광명시에는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철산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에서 1,23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소아이동 주민센터의 부속 건물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온정이 담긴 한 끼의 점심 식사. 훈훈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는데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말하기까지는 수만 번 옹알이를 해야 하고 또 걷기까지는 12,000번 정도 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건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잠시 힘들어서 넘어졌다면 수만 번 실패하고 12,000번 일어났던 그 저력으로 다시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